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당초 예상은요.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요. 달러는 좀 상당 기간 약세를 띌 걸로 아는데 지금은 좀 약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우리가 살아있는 예. 생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인 논리는 달러를 많이 찍어내죠. 지금 뭐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3조 달러를 또 푼다고 하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니까 흔해지고요. 그러면 달러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 달러 강세, 달러에 대한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크게 한 두세 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빠르게 금리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와 함께 이렇게 금리 급등, 인플레가 오르고 있으니까 원래 이 정도라면은 이게 실적 장세, 즉 실적에 검증된 상황이라면 굉장히 좋아라 할 텐데 누가 봐도 유동성 장세고 거품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게 빠르게 위기 국면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달러에 파킹하자. 그래서 이제 달러를 찾는 수요가 나왔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 금리라도 좀 따먹자. 뭐 S&P 배당 수익률보다 높아졌으니까 이 정도라면 잠깐 쉬자라고 해서 또 이제 달러로 갈 수가 있겠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보면 전 세계 중에 그래도 빠른 경기 회복 국면이 나오고 튼튼한 경제는 미국밖에 미국이다.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달러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달러 강세가 진짜 기조적이고 추세적으로 막 가는 달러 강세인지 잠깐 나왔다가 이제 다시 우리가 작년 말 연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추세적인 약세로 빠질지는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추세선을 판단하려면 지금 뭘 자세히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각 투자은행에서 좀 다르고요. 전문가별로도 다른데 저는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만 보면 이제 1,335원부터 1,145원, 1,135원부터 1,145원 구간이 레드 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윗선인 1,145를 뚫고 날아가 버리면 실은 이것은 거의 저는 임계점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달러 강세 원화 약세고 금융시장 조정도 길어질 수 있다. 반면에 지금은 오늘 꽤 금리가 환율이 올라서 1,141원대까지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레드존에서. 이게 며칠 저쪽 안에 있다가 다시 1,135원 밑으로 떨어져서 1,120원, 1,110원, 뭐 1,100원대로 다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원화 강세가 나온다면 이 정도의 조정에서 마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렇게 이제 밴드를 투자자 본인만의 밴드를 정해놓고 좀 판단하는 게 좋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좀 위험 구간에는 환율이 들어와 있고 거기서 움직이고 있고요. 정확히 또 이렇게 환율이 오르고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나오니까 이제 코스피도 조정을 받아서 오늘 또 한 번 이제 3천이 깨지는. 근데 지금 뭐 오후장 들어가지고 꽤 많이 낙폭은 지금 이제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달러 강세와 코스피의 어떤 그 저조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하나요? 아주 뭐 이해 편의상 보면 이제 금융시장과 있고 실물, 기업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금융의 투자, 뭐 자산시장이죠.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자금 입장에서는 이게 원화가 약세로 점점 좀 된다는 것은 자신의 투자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팔아서 그냥 달러로 갖고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매도세가 나온다. 그래서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뭐 넓게는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단기적인 달러 강세가 안 좋죠. 악재고 실제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도 또 많이 팔고 있고 물론 외국인들은 이제 기조적으로 많이 팔았지만요. 반면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좀 중기적으로 3개월, 6개월 정도 천천히 이제 환율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원화 약세가 나온다면 급하지 않고 이것은 수출 가격 경쟁력 뭐에 높이는 뭐 그런 측면이다라고 해서 뭐 호재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후자 측면은 최근에는 많이 좀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논리다. 즉 원화 약세,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는 게 이게 이제 옛날 논리라는 게 우리와 일본이랑 독일 거의 비슷한 레벨의 수출국들이지 않습니까? 뭐 중국도 포함을 해서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를 봐야 된다. 근데 지금 엔화도 단기간에 빠르게 약세가 됐거든요. 또 예상을 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원화 약세가 나오는 것이 나중에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수출 기업에 좋을 거야. 그것은 현재에서는 옛날 얘기 그러니까 약간은
약간 이제는 그걸 옛날처럼 예, 기계적으로 맞습니다. 적용하기 좀 맞습니다. 어렵지 않느냐. 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풀리면 달러 강세 기조가 좀 가긴 어렵지 않을까? 이게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네, 저도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달러 강세는 상당히 좀 뭐 일시적일 일시적이고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의 어떤 예. 현상만 보면은. 그러나 뭐 이건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구간이라든가 어떤 지표를 좀 본인이 정해놓고 거기를 완전 넘어선다면 실은 시장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위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겠고요. 좀 현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 증권사라든가 투자은행의 이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주도주의 교체 과정일 수도 있다. 예. 그동안이 성장주에서 맞습니다. 가치주로 전환하는. 예. 비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즉 저금리에서 잘 나갔던 뭐 성장주라든가 이런 테마에서 이젠 인플레가 왔을 때도 잘 버틸 수 있는, 바꿔 말하면 뭐 실제적으로 따박따박 실적을 돈이 실적을 들어오는, 들어오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주도주가 교체되는데 큰 돈 입장에서는 바로 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막 흔들어 놔서 일반 투자자들의 좀 혼을 빼놓고 예. 먼저 가려는 그런 주도주 교체 과정이고, 이것이 다시 중장기적으로는 뭐 아직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시장은 더 갈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늘 계속 여기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실물 경제 회복이나 뭐 이런 측면이 있던데요. 그렇죠. 지금 그거를 쳐다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안 중에 하나가 지금 보복 소비 얘기도 나오는데 소비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느냐. 네. 이 가능성은 아직 모르죠, 이거는? 그러나 이제 먼저 나오는 미국 쪽을 바라보면 네. 저축률인 거죠. 예. 작년에도 600달러씩 현금 지급했고 이번에 경기부양안 통과되면 1,400달러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예. 우리와 다르게 미국은 현금 지급, 책 지급이잖아요. 예. 우리는 당시에 바우처 지급이어서 예. 뭐 다 써라 예. 했는데 이제 미국은 경제가 봉쇄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 저축을 해서 전반적으로, 물론 어려운 분은 못했겠지만 예. 평균적으로 돈이 쌓여 있단 예. 말이죠. 그래서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 보복 소비가 펑 터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이 다수설이고요. 예. 2분기에는 즉 4월, 5월, 6월에는 소비가 급등하는, 폭발하는 것을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좀 많은 의견들이 그런 나옵니다. 측면에서 보면요. 네. 소비는 폭발하고 공급 라인은 아직 정상화가 안 되고 네. 그리고 물가는 오르고 이게 어떤 아주 심플한 예상 아닌가요? 네, 그렇게 되면 실물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가능성이.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을 연준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굉장히 일시적으로 본다는 거죠. 네. 그렇게 빵 터져서 나올 수 있는 빠른 인플레는 있겠지만 평균 물가 목표제처럼 그것이 꾸준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 뒤따라서 공급 섹터가 빠르게 공급을 회복할 하면서 것이다. 그걸 예.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연준의 행태 또 자넷 옐런 이 재무장관의 행태도 좀 보면 시장을 약간 강하게 키우려는 듯한 예.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미 국채 10년 만기 수익률 1.5%만 되면 막 무너질 것 같은, 실제 무너졌죠. 예. 그래서 막 1.6, 뭐 2%까지 다가갔다고 해서 막 흔들렸지만 또 이렇게 꿋꿋하게 버티면 한 레벨이 또 올라가서 또 2%대에서 한번 싸워보고 2%대에서 뭐 올라가면 거기서도 또 싸워보고 네. 좀 저는 이제 다다음 주 17일, 18일 날 3월 FOMC가 나오겠지만 그때 오히려 연준이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가 네. 뭐 YCC, 일드 커브를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10년물을 못 오르게 톤리하는 뭐 그런 방식을 쓴다면 그게 역효과일 것 같아요. 예. 차라리 오히려 자신 있다, 투자자들에게 버텨내라, 이렇게 좀 강하게 키우는 게 예. 지금 좀 조정을 받다가 주도주 교체되면서 오히려 더 오를 수 있지 않나, 그런 여지도 그 있을 것 강하게 같습니다. 키운다는 말씀이 좀 추상적이라서 그런데 저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도 한 경제 전문가 나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지금 시장은 혹은 연준은 또 정부는 디플레이션을 훨씬 더 인플레이션보다는 두려워하는 게 체질화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연준의 어떤 태도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어제 나온 이제 그 얘기도 한 측면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거의 연준의 어떤 의지, 아기가 신생아가 그 어머니한테 의지하듯이, 그러니까 계속 연준만 보고 있으니까 연준의 카드는 한계가 있잖아요. 만에 하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가 일드 커브 뭐 컨트롤을 썼는데 시장 금리는 막 튀어오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잡고 있을지언정 시중 물가가 막 올라가지고 국민들은 물가 올라서 이렇게 돼버리는 이 역효과가 이 완전 그럼 미스매치가 연준도 나와버리지 언제까지 않습니까? 버틸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 카드는 최대한 늦게 쓰면서 일단 예. 시장에서 좀 적응해 봐라, 한번 버텨 봐라. 예.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도 해보는 거죠. 연준의 심정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